영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아웃클래스입니다. 지하왕국에 공주가 있었습니다. 지하왕국은 거짓도 고통도 없었지만 어두웠죠. 공주는 그래서 지상의 인간들의 세계를 동경하고 몰래 지상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하지만 지상으로 나온 공주는 추위와 고통과 질병 속에서 죽게 되죠. 그러나 왕은 공주의 영혼이 다른 몸을 빌어서라도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웃클래스, 영어로 쓰는 에세이. 오늘은 영화 파네미로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오피리아와 어머니 카르멘은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만삭의 카르멘은 건강이 좋지 않은데요. 그런데 오피리아의 양아버지 비달 대위는 아들을 낳을 때는 아버지 옆에서 낳아야 한다는 고집으로 어머니를 먼 곳까지 오게 만듭니다. 오피리아의 양아버지 비달은 반정부 게릴라를 진압하는 군인입니다. 영화에 나타나는 그의 모습은 꼰대 그 자체인데요. 시계를 들고 다니면서 분 단위로 시간을 재고 휠체어에 앉기 싫다는 사람도 자기 체면 때문에 굳이 앉힙니다.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재주가 아주 뛰어나네요. 게다가 그는 냉혈하네 폭력적이기까지 합니다. 보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네요. 카르멘은 결국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가뜩이나 좋지 않았던 건강이 더 악화됩니다. 오피리아 입장에서 보면 낯설고 거친 환경에다 폭력적인 아버지 밑으로 간 것도 모자라 어머니의 건강까지 악화된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나마 한여인 메르세데스와 의사 페레르의 도움으로 이곳에서의 생활을 해나갑니다. 이런 극한의 환경 때문일까요? 오피리아는 점차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마차에서 만난 벌레를 요종이라고 하더니 침실에 찾아온 요종을 따라간 미로에서 산이라는 숲에 요정을 만납니다. 이 요정은 오피리아가 지하왕국의 공주라고 말해주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 요정 맞죠? 판은 시험을 통과하며 다시 지하왕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미션을 설명해주는 책 한 권도 줍니다. 오피리아는 총 3가지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 숲의 생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나무를 죽게 만든 괴물 두꺼비를 없애고 황금 열쇠를 찾아오는 일인데요. 오피리아는 간신히 마법돌을 괴물 두꺼비에게 먹게 만들고 열쇠를 찾아옵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으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어머니의 건강은 점차 악화되고 판은 두 번째 시험을 독촉하면서도 어머니의 건강을 낫게 할 만드레이크를 건네줍니다. 덕분에 어머니의 건강은 호전됩니다. 두 번째 시험에 괴물이 자고 있는 사이 칼을 꺼내오는 일인데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괴물의 식탁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판은 절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죠. 오피리아는 판이 건네준 분필로 문을 그립니다.
문에 들어가서 보니 괴물이 있는데 자고 있는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며 받은 열쇠로 칼을 꺼내는 오피리아. 그런데요, 배가 몹시 고팠는지 오피리아는 포도 2알을 주워 먹습니다. 그리고는 깨어나는 괴물. 끔찍하게도 이 괴물은 손에 눈알을 박습니다. 그리고는 오피리아를 돕던 요정 2명이 희생당하죠. 오피리아는 가까스로 빠져나옵니다. 이에 판은 오피리아에게 나타나 더 이상 왕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며 화를 내고는 떠납니다. ¡Habéis fallado! ¡No podéis regresar! Fue todo un accidente. ¡No podéis regresar! 아니 근데 공주님 하면서 왜 이렇게 성질을 내는 거죠? Vuestro espíritu se quedará para siempre entre los hombres. 오피리아는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몰래 침대 밑에서 매일 아침 만드레이크에게 피를 2방울씩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달에게 걸리고 맙니다. 만드레이크를 불태우는 카르멘. Y pronto entenderás que la vida no es como en tus cuentos de hadas. El mundo es un lugar cruel. Y eso vas a aprenderlo. Aunque te duela. 우연의 일치일까요?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됩니다. 한편 정부군과 게릴라와의 교전은 심화되고 게릴라 중 한 명이 잡혀오게 됩니다. 잔인한 고문을 하는 비달쟁이. 알고 보니 이 중에 스파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바로 페레이로 박사였습니다. No, hubiera podido obedecerme. Hubiera podido, pero no lo hice. No lo entiendo. ¿Por qué no me obedeció? Es que obedecer por obedecer, así, sin pensarlo. Eso solo lo hacen gentes como usted, capitán. 결국 페레이로 박사는 죽임을 당합니다. 갑자기 산통이 찾아온 어머니는 아이를 낳지만 아이를 낳던 어머니는 그만 숨을 거두고 맙니다. Que si bien Dios nos envía el mensaje, está en nosotros el descifrarlo. 비달은 이 중에 또 한 명의 첩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메르세데스였습니다. Usted conocía muy bien al doctor Ferreiro. ¿No es así, Mercedes? El tartamudo nos habló del informante dentro del molino. ¿Se imagina usted? Delante de mis narices. 비달이 자신의 정체를 눈치챈 것을 안 메르세데스는 오피리아를 데리고 이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미리 기다리고 있던 비달 대위에게 잡혀오게 되고 고문을 당한 위기에 처합니다. El asunto es muy sencillo. Usted va a hablar. 하지만 그녀는 숨겨놓았던 칼로 비달 대위를 찌르고는 도망갑니다. 이 사건으로 방 안에 감금된 오피리아. 모든 것이 끔찍한데요. 그때 다시금 판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하죠. He decidido daros otra oportunidad. 판은 동생을 데리고 미로로 오라고 말하는데요. Recoged a vuestro hermano. 그날 밤 직접 칼에 상처받은 입을 꿰매는 비달. 오피리아는 몰래 비달의 방에 들어가 술에 약을 타고 동생을 데리고 도망치려 합니다. 하필이면 겔리라들의 습격으로 인해 비달에게 딱 걸리는데요. 그러나 약기운 때문인지 비달은 휘청대고 오피리아는 미로로 도망칩니다. 게릴라와 정부군은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나 비달은 자신의 군대가 습격받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도망치는 오피리아를 따라 미로에 들어섭니다. 미로에서 도망치는 오피리아, 간신히 비달을 따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나타난 판은 마지막 과제를 알려주는데요. 동생을 찌르고 그 피를 흘려야 지화왕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El portal solo se abrirá si derramamos en él sangre inocente. Solo un poco de sangre.
Un pinchazo tan solo es la última prueba. 아니 근데 이건 좀 선을 넘은 것 같은데요. 오피리아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Entregadme al niño! No. Mi hermano se queda conmigo. 판은 화를 내고는 사라집니다. 때마침 오피리아를 뒤쫓아온 비달 대위. 동생을 강제로 데려갑니다. 하지만 오피리아가 자신에게 저항하려 하자 그만. 오피리아는 그렇게 쓰러집니다. 갤릴라들은 정부군의 진지를 장악하고 비달을 찾아 나섭니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비달 대위. 메르세데스는 황급히 오피리아를 찾지만 이미 그녀는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오피리아가 흘린 피는 지하 왕국의 여느 열쇠가 되고 오피리아는 지하 왕국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만난 아버지는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Habéis derramado vuestra sangre antes que la de un inocente. Esa era la última prueba, la más importante. 동생 대신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에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게 된 겁니다. 그녀는 그렇게 지상에서는 죽었지만 지하 왕국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Y habéis elegido bien, Alteza. Venid a mi lado y sentaos junto a vuestro padre, que tan largo tiempo os ha esperado. 그런데 영화를 잘 보다 보면 이 이야기가 실제인지 아니면 오피리아의 망상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군데군데 보이는 영화의 장면들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오피리아가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현실 도피성 망상처럼 보이게 만들기 때문이죠. 영화 초반부에 오피리아가 아직 요정으로 변하지 않은 곤충을 보고 요정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오피리아는 애초부터 자기 환상에 빠져 사는 어린 소녀처럼 보입니다. 영화의 마지막에서도 판과 대화할 때 비달의 눈에는 판이 전혀 보이지 않죠. 이런 장면들을 보면 영화의 이야기가 오피리아가 처한 극한의 상황에서 만들어낸 망상에 불과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피리아의 환상이 현실에 적극적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침대에 넣어놓은 만다레이크가 어머니를 취해하는 장면이나 마법 분필로 감금된 방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 말이죠. 이런 장면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관련한 내용은 이어지는 2부에서 더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더 깊은 해설이 궁금하시다면 2부도 꼭 시청해주세요. 영어로 쓴 에세이 하네미로 1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